2026년 한국인의 평균 IQ는 세계 1위를 찍었습니다. 사실 IQ를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조사기관은 없고 온라인 참여자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사이트에서 1등을 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한국인은 왜 똑똑한 걸까요?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미국을 가면 수학 1등을 한다는 그런 재밌는 말이요. 우리나라 수학 커리큘럼은 추론을 유도하고 복잡한 형태라고 평가되는 반면 미국에선 계산 중심과 증명이 거의 없는 교육 과정을 수행하기 때문인데요. 자, 사실 미국 수능 SAT에서는 수학의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수학을 못해도 에세이, 활동, 스포츠가 중요하죠. 반면 우리나라는 수학을 잘해야 대학을 간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또 사교육이 한 몫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아들, 딸들을 학원에 보내고 좋은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사회가 한국인의 똑똑함을 만들었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똑똑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한글 덕분입니다. 이게 국뽕이 아닌 게 우리나라는 실질 문맹률이 거의 0%에 근접합니다. 문자 학습 속도가 사고력 발달 속도에 직결되어 있어서 문맹률이 낮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똑똑하다는 것은 사실 당연하죠. 하지만 한국인이 똑똑한 이유 중에 우리나라 사회 문제가 이유로 뽑히기도 하는데요. 바로 경쟁이 심한 구조입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이었으며 전쟁 폐허였고 자원은 없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IT 강국이 되었고 문화 수출국이 됐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집단 단위로 문제 해결 능력이 축적된 것이죠. 실패하면 바로 도태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낙오되지 않기 위해 뇌가 진화했고, 또 아까 말했듯 치열한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한 것이 똑똑함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회인데 우리는 왜 늘 불안할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끼고 실패를 두려워할까요? 한국 사회는 똑똑한 사람을 만드는 구조인 동시에 끊임없이 사람을 비교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점수로 평가받고 등수로 줄 세워지고 결과로 인간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지능은 창의형이 아니라 생존형으로 진화했습니다. 결국 살아남기 위해 똑똑해진 것인데요. 그래서 한국인은 문제를 만드는 두뇌보다 문제를 푸는 두뇌에 더 익숙합니다. 정해진 답이 있는 문제, 제한된 시간, 경쟁자가 많은 상황, 이러한 조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민족이 된 것이죠. 자, 하지만 이 구조는 동시에 우리에게 큰 부작용을 남겼습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에 약해졌고 실패에 지나치게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깎아내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똑똑해졌지만 편해지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인은 타고나서 똑똑한 민족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똑똑해진 민족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덜 불안해지는 법일지도 모릅니다. 지능이 높은 사회가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은 사회. 그게 진짜 다음 단계의 똑똑한 나라 아닐까요? 네, 오늘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소한 이야기들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곰곰이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